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핸드슈입니다. 오늘은 문제 8번에 이어서 문제 9번부터 13번까지 단답형 문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단답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윈도우 서버화 문제, 그리고 라우터, UTP 케이블 제작, 요거 세 파트를 다 마스터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단답형 선택형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준비하면 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것들을 먼저 다 마스터를 하신 뒤에 꼭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커트라인에 못 걸칠 수 있어요. 이거 단답형 선택형 다 맞춘다고 합격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파트는 마스터를 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 9번부터 읽어드리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그림을 참고하여 제시문제의 A와 B에 알맞게 들어갈 용어를 풀이 시작을 클릭하여 정답 입력에 기술하시오. 입력 예가 적혀 있으니까 얘처럼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 버튼 누르니까 제시문제 나오고요.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상에서 A허브와 B허브는 컴퓨터들 간의 통신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A허브는 자신의 각각의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의 맥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A가 B에 신호를 보낼 때 B에만 신호가 전송되어 통신이 되는 것이 아닌 허브에 연결된 모두에게 전송된다. B허브는 그림 2와 같이 자신의 내부 메모리에 각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의 맥 주소를 테이블에 기록하기 때문에 A가 B에 신호를 보낼 때 A로부터 받은 신호를 B에게만 전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답이 나오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문제를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밑에 그림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1에는 A허브에 대한 그림이고 그림 2에는 B허브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문제를 맞추려면 중요한 부분은 맥이라는 맥 주소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브가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허브, 저희가 그냥 허브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더미 허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럼 더미 허브랑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더미 허브랑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허브는 맥 주소를 테이블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맥 주소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미 허브는 딱 봐도 뭔가 더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구릴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허브. 그리고 스위칭 허브는 뭔가 조금 더 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허브가 맥 주소를 알지 못하는 A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더미 허브구나. A가 더미 허브고 B는 맥 주소를 테이블에 기록을 한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B가 스위칭 허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아까 나와있던 것처럼 A는 더미, 그리고 콤마 B는 스위칭,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허브라고 해야 될지 스위칭 허브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기는 한데, 혹시나 이거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칭 허브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스위치 허브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니까 이게 어떤 걸로 써야 맞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스위칭이라고 칭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의의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번 문제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제시문제를 읽고 그림에서 A에 들어갈 명령어와 설정값을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네트워크 담당자 김사원이 R1에서 R2에 연결된 192.188.20.0/24 요거는 서브넷 마스커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로 전달할 수 있는 경로, 정보를 입력하고자 한다.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라우터를 거쳐갈 수밖에 없으며,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R1은 192.188.20.0/24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 R2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담당자는 R1이 R2에게 192.188.20.0/24 네트워크에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R2의 IP 주소를 경로 설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제시문제, 글 모두 다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없다고 했었을 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까지 같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에서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 R2에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핵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 있죠. 192.188.20.0/24 이쪽 서브넷 마스크까지 중요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R2 위에 IP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 IP 주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76.18.1.2 요거를 일단 또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PC2라고 해서 여기도 IP 주소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차피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192.188.20.0 그리고 /24는 25.25.25.0이죠.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주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R2에 있는 이 IP 주소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정적 라우팅 설정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IP 라우트 해서 192.188.20.0 그리고 한 칸 띄고요. 25.25.25.0이 되고요. 24비트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R2 위에 있는 IP 주소 있죠. 176.18.1.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적 라우팅 설정인데 결국에는 R2에 전달해 줘야 되니까 R2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1번 그림을 참고하여 제시 문제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답안 입력 이렇게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트워크 담당자 킴 사원이 동적 테이블을 운영하는 스위치를 그림과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스위치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하나의 스위치가 고장나면 수리가 되거나 이 스위치를 교체할 때까지 다른 스위치가 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위치의 중복성은 시스템에 바람직하지 못한 A 문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EEE 명세서에서는 스위치에 A가 발생하지 않는 토폴로지를 생성하는 B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키워드가 스위치의 중복성은 시스템에 바람직하지 못한 무슨 문제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지 경로가 이제 2개 이상 만약에 발생을 했었을 때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이제 양쪽 스위치를 통해서 계속 맴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상황이 이제 루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의 정답은 루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루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STP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냥 이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핑과 STP 알고리즘은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A 루핑이고요.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영어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적어도 돼요. 근데 한글로 적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죠. 괜히 철자 틀려가지고 틀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그래서 B는 정답이 STP입니다. 네, 요렇게 답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12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제시 문제를 참고하여 그림의 A에 들어갈 알맞은 네트워크 주소를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답안 입력 예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죠. IP 주소랑 뒤에 서브넷 마스크 주소까지 이렇게 비트로 표현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 문제 ISP의 라우터가 그림과 같은 블록 1, 2, 3, 4의 네트워크 주소들 160.74.0/26, 160.70.14.64/26, 160.70.14.128/26, 160.70.14.192/26의 각각을 인터넷에 어드버타이즈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어드버타이즈 메시지를 증가시키는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라우터는 어드레스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여 A 네트워크 주소만을 어드버타이즈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드버타이즈 메시지를 증가시키는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 주소만을 어드버타이즈 하는지 요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주소를 어드버타이즈를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4개의 블록을 하나의 주소로 요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문제에 서브넷 마스크가 26비트로 빨간색 쳐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줄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0. 그리고 70.14 이쪽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IP 주소가. 그래서 여기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걸 하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어떻게 하느냐, 24로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보면 그 뒤에까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잘라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까지 자르고 나머지는 그냥 0부터 시작하고 서브넷 마스크 24비트로 해서 뒤에는 아예 비워놓는 요약 주소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뒤에 주소를 잘라다가 서브넷 마스크를 줄여서 어드레스 어그리게이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드릴게요. 네, 문제 13번. 화면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FTP 서버 프로세스의 수행을 종료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빈칸 가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화면에 보면은 리눅스 명령어들과 이제 뭔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앞에 풀었던 문제들에 비하면 제일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리눅스 명령 문제 중에서 빈칸 뚫어놓고 명령어만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설명하기가 되게 껄끄러운데 이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수행을 종료시키는 명령어를 입력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PID라고 해서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요거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389인 놈을 내가 뭐 빼기 9 해가지고 389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종료시키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킬입니다. 킬. 그래서 킬 빼기 9 하면은 내가 저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진 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죠. 어차피 죽이는 거잖아요. 프로세스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킬 이다. 그리고 빼기 9를 해야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통해서 요 놈을 죽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쭉 풀어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네트워크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느낌만 받아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단답형 선택형을 버리고 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문제들을 풀어드리는 것 자체가 장난하냐? 약간 이럴 수 있기는 한데, 그냥 답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 것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깊숙하게 이해하면 되게 좋기는 하는데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만 가지고서라도 조금 약간 이해하는 느낌 받으면서 외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강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선택형 문제 14번, 15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